그동안 병원에만 가면 예민해지고 입질이 심해졌던 초롱이. 그렇게 미뤄왔던 광견병 주사를 오늘 맞아야 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쉽지 않아 보이죠? 심하게 거부하는 초롱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싫어하죠. 지금 지금 가고 싶은 데를 안 가고 강제하는 거는 무조건 싫어하지. 특히 이제 이 발바닥 다쳤을 때 심하게 거부했어요. 입질 발 보자 약 바르려고 발 잡으려고 그러면은 바로 입질했으니까. 장염으로 입원을 한 5일간 했는데 그때는 병원에서 간호사, 의사 아무도 손도 못 대고 다른 사람 오면 그냥 이빨 내고 지 씻으니까 내 칼라 하고 이래 했는데도 무서워서 그걸 못 하더라고. 겨우 병원에 들어왔지만 초롱이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예민한 상태. 안에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하고. 예. 가보자. 저런 거 가자. 이리 와. 오늘은 광견병 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요? 입마개는 보통 하고 아마 넥하려고 하는데 그 보통 그 장착하는 게 더 싫어할 수가 있으니까. 내 칼라 채우는 게 주사 맞는 예. 것도 어렵다니까. 지난번에 그래 그 방광염 때문에 그때 요 앞에 요 파는 데가 있거든 보고 그때 사가지고 한번 쓰고 근데 몸무게 달면서 한번 하나 올리고. 주사는 제가 알았으니까 올리면 죠. 예, 지금요? 예. 평소와 달리 진료실에서 쉽게 보호자에게 안기는 초롱이. 뭐야, 초롱아, 너 무슨 일이야?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이렇게 쉽게 끝나다니. 보호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리둥절한데요. 네네. 아 오늘 초롱이 영 얌전하게 잘하네. 근데 굉장히 이 정도 하면 때문에 겁을 안 내는데. 저도 잘 훈련시켜서 같이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물려가지고 아주 혼났거든. 그래서 이제 겁을 내요. 만지지도 안 하고 밥도 안 주고. 빠졌다. 초롱아, 결국 빠졌다. 나가면 안 돼. 불안한데. 그런데 잠깐 얘기하는 사이 초롱이 목줄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리 와, 괜찮아. 발을 안 알고 목을 대야지, 목을. 먹는 거를 좀 드릴까요? 간식을? 네? 간식 흥분하면 안 먹어요. 자, 이거 하자. 이렇게 해봐. 목에 하자. 자, 목에. 발 말고 목에 하자. 괜찮아? 에이, 또 억샀네. 목에 말고 이걸 해야 갈까, 이가, 임마. 이런다. 아니야, 괜찮아. 이리 와. 한참을 이리 설득해도 와. 진전이 없는데요. 강제로 안고 강제로 한번 해볼까요? 누가 그러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프시면 저희가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소롱아, 이리 와봐라. 소롱아, 일어나. 과연 안아서 목줄 매기는 가능할지. 초롱아, 이번에도 잘 부탁해. 일로 와. 괜찮아. 아이고, 혈방문이. 하지만 극도로 흥분해 보호자를 물어버린 초롱이. 초롱님 버듬는 것도 안 되면 뭐 어쩌라 말이고, 에? 버듬는 것도 안 되면 어쩌라 말이고 얼마 이봐라. 어쩔래 이거? 보호 장갑을 꼈지만 보호자의 손엔 상처가 남았습니다. 장갑이 되니까 조금. 아까 안 할 때 괜찮지. 지금은 왜 또? 이미 흥분이 되어버렸잖아요. 경계를 해버리면 경계 모드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까 안을 때는 주변이 부담스럽고 나는 그나마 조금 의지할 곳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나를 이제 불신해버린 거잖아요. 아이 지한테 어떤 뭔가를 행위를 하려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돌변하는 거예요. 괜찮다가도 한 번씩 심한 흥분과 예민함으로 보호자에게 입질을 하는 초롱이. 과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해결사 설채은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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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나. 이리 와. 겁먹었다. 낯선 사람은 겁먹어가지고. 아이고, 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네. 겁먹어가지고. 그러면 괜찮아? 가만히 있어 볼게요. 예. 일단 낯선 설샘의 냄새를 열심히 확인하는 초롱이. 초롱아, 설샘은 통과시켜 주자고. 응? 아마 저한테 냄새도 많이 날 거고요.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낯선 사람이 갑질이 잘 안 있어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경계를 겁을 낼 거예요.
짖거나 이런 게 없어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긴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좀 행동을 최대한 좀 천천히 하면서 네. 초롱이 한번 좀 보면서 네. 해볼게요. 몸매가 너무 좋다 너. 어? 예. 밖에 산책 나가면은 몸매도 좋고 예쁘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칭찬이 대단한데 아주 신사라고 멋쟁이라 하는데 지금도 보면 한 저희 번씩, 예. 감독님 들어올 때 보면 예. 하품하고 예. 스트레스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자기가 좀 판단하고 충분히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태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차분한 상태긴 한데 네. 저희 영상 보면서 좀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었고 우리가 뭘 해줘야 될지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네. 네. 초롱이의 문제 행동. 그동안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저는 안 돼. 평소 이웃집 개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초롱이. 그나마 지금은 문 아래를 막아뒀지만 뛰쳐나온 윗집 개와 싸우기도 여러 차례. 2달 전엔 심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답니다. 싸웠던 개가 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흥분에 격하게 반응하는 초롱이. 이리 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그냥 만성 스트레스예요. 초롱이한테. 윗집 개들이 만성 스트레스. 윗집 개들도 초롱이가 만성 스트레스. 서러하네.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저도 저 집이에요. 왜냐면 저 위에 그 두 아이가 걔네들도 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걔들끼리 뭐 짖을 수는 있는데 서로 안 맞는 아이들끼리 지금 바로 옆집에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들어올 때, 쟤네가 짖을 때 너무 흥분하면 지금 어머님의 힘이나 이런 걸로는 지금 일반적인 목줄을 가지고는 컨트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문 저번 앞에서. 사고 나고 나서 요 울타리를 막았잖아요. 네, 대문 밑에 요 막고 훨씬 조용해졌어요. 초롱이도 쟤도 맞아요. 훨씬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게 관리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얘네 둘을 안 싸우게 하고 안 짖게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게 저런 거 설치하는 거라는 거죠. 대문이 열린 순간 잽싸게 집을 탈출하는 초롱이. 곧장 윗집으로 직행해 싸웠던 개와 다시 대치하는데요. 이미 앙숙이 돼버린 이웃 개와 틈만 나면 서로 싸움이 붙습니다. 그 싸움을 말리는 보호자까지 모는 초롱이. 지난번엔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아지 싸울 때 말리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흥분을 한 상태에서는 아군이고 적군이 없어요. 쟤는 흥분하면 헐크 되는 애예요. 헐크들은 아군과 적군이 없어져요. 동물과 사람의 뇌에는 두 가지의 뇌가 있어요. 대뇌가 있고요. 저 가장 깊숙한데 우리가 시상하부와 편도체와 해마라는 곳이 있는 원시적인 뇌가 있어요. 원시적인 뇌는 생각하지 않아요. 생존과 관련돼 있어서 이건 입력된 대로 나오네. 이 불안을 느끼고 내 생존을 위해서 반응하는 쪽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마 유전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잘 말려질까요? 원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싸우는 개들 이렇게 뜯어 말리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초롱이만 그런 게 아니라 싸움을 하는 아이들을 얼굴 가까이에서 이렇게 잡아서 끌 때 다 물려요. 저도 다 물렸어요. 이 손으로 뜯는 건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건 수압이 센 호스고 싹 뿌르는 거. 네, 얼굴 쪽, 코랑 얼굴 쪽에. 예.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물 한꺼번에 확 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눈이랑 코랑 입에 막 물 들어가면서 깜짝 놀라서 놔요. 웬만한 애들은 물을 좀 세게 뿌리거나 이 바가지로 부어버리면 대부분 나요. 서단. 초롱이의 또 다른 문제 행동. 바로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건데요. 기가 되네. 예.
오늘 목좀 닦자. 낼름낼름 거리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네. 개들은 뭔가 싫은 거에 가장 처음에 낼름거림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고개를 한번 돌리고 또 낼름거리면서 입으로 악 이렇게 한번 하죠.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다른 면으로 봐요. 아버님이나 다 일반적인 보호자분들은 이놈 새끼 또 입질하려고 하네,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눈으로 봐서는 너무 정중하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마. 이제 하지 마 표시. 이건 하지 말아주세요. 네. 진짜 개들의 언어로 보면 가장 정중하게. 버릇없는 게 아니고 네. 상당히 예의를 지킨 거네. 상당히 예의를 지키고 있죠. 네. 지금 저 표현까지는. 저런 표현이 있을 때 소통하면 돼요. 너 지금 싫어? 그거 안 할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하다가 내가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끝! 하고 바로 그만하셔야 돼요. 못해. 지금 절대 못해, 지금 상황에서. 괜찮아. 아이고, 그래봐. 병원에서 극도로 예민한 초롱이. 아빠. 초롱이 버듬는 것도 안 되면 뭐 어쩌라 말이고. 에? 버듬는 것도 안 되면 어쩌라 말이고 얼마 이봐라. 어쩔래 이거. 조금만 이상함을 감지해도 심하게 흥분해 보호자를 물어버립니다. 내가 밑에나니까 조금. 지금 초롱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걸 하면 방금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당분간 하기 힘들 건 게 강아지들이 되게 급성 스트레스,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이걸 회복하는데 예민한 아이들이 2주에서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지금 초롱이는 저 목줄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병원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이에요. 초롱이 입장에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곳에 갈 때 하는 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유로. 그래서 차라리 지금 초롱이의 성격을 쫙 파악해 보니까 지금 문제점들은 흥분했을 때 전이성 공격성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깜짝 놀랐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공격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고, 사실 건드리지만 않으면, 특히 다른 사람들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공격성은 안 보일 건데 가장 문제가 좀 병원이라고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법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지금 아버님 하는 걸 보니까 입마개보다는 네칼라를 연습을 했을 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 입마개보다는 네칼라를 선택해야 된다, 그죠? 네. 입마개는 채우기 자체도 어려워요. 저도 사고 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입마개를 씌워놓고 자기가 이걸로 이렇게 해서 풀어요. 네. 이걸 못 풀어가지고 자기가 입은 벌어놨는데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래서 이걸 못 풀어서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칼라만 되면은 나중에 병원 가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없을 거예요. 자, 오늘 훈련 꼭 성공해 보자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 병원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초롱이한테는 네칼라예요. 그런데 지금 초롱이는 자기 몸에 뭔가를 우리가 씌우려고 한다거나 채우려고 하면 내가 그 전에 좋은 경험을 가졌던 거 이외에는 다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네칼라 할 때도 엄청 힘드셨죠? 거의 못했죠? 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네칼라 교육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포인트는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초롱이가 스스로 하게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히 초롱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특별한 걸 준비해 왔거든요. 네, 이겁니다. 첫 번째 교육은 목 보호대 익숙해지기. 뚫어진 구멍을 머리가 통과하며 그 느낌에 익숙해지게 훈련하는 건데요. 아유, 무서워해. 근데 초롱이 어떡하냐? 벌써 무서워해서. 처음엔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왔어요. 네. 처음엔 큰 구멍부터 점점 작은 구멍으로 해서 자기가 여기에 얼굴을 집어 넣었을 때 오히려 칭찬을 받고 간식을 얻어먹고 재밌는 걸 한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낯선 물건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초롱이를 위해 일단 바닥에 놓고 시도해 봅니다. 일어나. 덥다, 이리 와. 초롱. 간식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데요. 지금 이 물체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 딱 그거까지만.
못 먹죠. 지금 워낙 경계심이 강하고 조심조심히 하는 친구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주변만 살피는 초롱이. 여기 하나 발을 못 디뎌가지고 돌아서 가서 먹어요. 예민하긴 해. 돌아가. 네, 약간 강박적이죠. 이게 처음 보는 물체고 하다 보니까 밟는 것조차도 조금 불안해요. 초롱. 이것부터 잘 돼야지 이제 머리 들어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치만 빠르다고 얘기해. 그렇지. 드디어 구멍 안으로 들어가 간식을 먹는데요. 이걸 이제 살짝 세워볼 거예요. 아버님이 살짝 이렇게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자,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훈련 도구를 조금 세워 초롱이가 구멍 가까이 접근하게 훈련해 보겠습니다. 초롱. 그래, 초롱아,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고. 응? 아하, 이렇게 금방 돌아서 버리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걸 DSCC라고 하거든요. 탈감작화라고 해서 이제 싫어하는 자극이 있으면 조금씩 아주 조금 차근차근씩 올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면 그래도 바닥에 내려놓고 어느 정도 들고 하면 애들이 괜찮아하면서 하는데 초롱이는 진짜 조금씩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들었다고 간다 또. 초롱아, 초롱. 길을 딱 눕히고 도망가고. 무서워. 이거 섰다고 또 무서워. 시간을 좀 한번 줘보죠. 초롱 이리 와. 겁이 나는지 조금 바뀐 환경에 바로 마당 구석으로 피해버립니다. 얘가 될 일이 아니야 이놈아. 이 교육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우리는 이거 한 번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꾸준하게 해서 이걸 재밌는 놀이처럼 인식하게 하고 나중에 병원 갈 때나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순간 모든 면에서 다 지금 키우면서 느끼셨다시피 또 싫어하게 되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초롱이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설쌤. 평소 익숙하게 지나다니던 나무 난간에 훈련 도구를 붙여 접근하기 쉽게 해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쟤는 진짜 다 겁먹어서 그래요. 소롱이 한번 불러볼까요? 햇빛 들었나. 초롱아 빨리 온나. 과연 이번에는 초롱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훈련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저 없이 한번 거기서 기다려. 해보실게요. 여기 기다려. 여기 기다려. 아빠 이리 갔다 올게. 초롱아 이리 와. 저 간식이 이리 와. 없습니다. 이리 와. 하나 초롱아 이리 와 이리 와. 설쌤의 아이디어가 효과가 있는지 훨씬 쉽게 접근하는 초롱이. 손만 빨아도 잘 하잖아 니. 조금씩 뒤로 할게요. 예. 통과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내야 돼. 그렇지. 잘했어. 자. 오케이, 이것도 무서워. 지금 다 무게중심 다 뒤로 뻗쳐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이리 와.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아까 머리 반 정도 나갔었어요. 더 뒤로 물러나서 한번 해봐주세요. 조심스레 구멍을 통해 간식을 먹는 것 같은데요. 손 좀만 더 빼볼게요. 초롱아, 넌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하기 무서운데 이러면서 이럴 때 성공하면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자. 자. 그렇지. 잘했어, 초롱이. 자,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여봅니다. 고개 들어갈 때 이런 데 부딪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로 되면 들어갈 때 만나야 돼요. 좀 이렇게 쓱 하는 느낌이 들게 예. 그 구멍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네 칼라 우리가 저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고개를 쑥 집어넣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게 네 칼라뿐만 아니라 초롱이한테는 이걸 이겨내는 게 엄청난 교육이 될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없는 아이한테 무서워하는 걸 하나씩 이겨내고 자기가 스스로 해보게 했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줄어들게 돼요. 초롱 일로 나. 아빠하고 한번 해보자. 일로 나. 일로 나. 옳지. 옳지. 좀 전보다 편하게 난간 사이로 머리를 넣는 것 같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제일 작은 크기의 구멍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 이리 와. 이리 와. 와라. 이리 와. 옳지. 집 그렇죠. 묻는데 뭐. 네, 좋아요. 이리 와. 아, 또 봐라. 조금 하다가 하면 가본데. 잘하는 듯 하더니 다시 겁을 먹은 듯한 초롱이. 이리 와. 이제 마지막 단계야, 초롱아. 그래, 다시 해보자. 해봐. 할 수 있어. 하나. 그렇지, 좋아. 옳지. 지금 귀도 닫고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옳지. 자기 얼굴 쪽에 뭔가 이렇게 스르륵 들어간 그렇죠. 옳지. 네, 좋아요. 잘하네. 한 번 더. 옳지. 옳지. 그렇지, 좋아. 자. 그래야 돼. 처음보단 꽤 적응이 된 것 같죠? 조금만 더 뒤로. 네. 손은 여기. 네, 좋아요. 자. 조금 물리나야 돼. 햇빛만. 다른 아이들은 한 3-4번만 해도 아 이거 괜찮은 거구나, 위험한 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얘는 3-4번이 아니고 300번, 400번 해야 되는 애예요. 진짜로. 처음에 한계가 거기까지야. 이제 내일부턴 목 보호대로 해보자. 초롱이 같은 아이들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했다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걸 느껴야지 안심해요. 한번 딱 들어가는데 못 뺀다. 나는 되게 용기 내서 고개를 한번 넣어봤는데 내가 스스로 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뒤로 또 안 해요, 쟤는. 그래서 딱 고정시키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억지로 넣었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빼도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 칭찬하고 간식 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빠져서 나갈 수 있게. 이걸 고정시켜 놓으면 자기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 초롱이는 나중에 네 칼라 썼을 때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자기가 못 빼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쏙 들어오게 되면 그 뒤로는 자기 스스로 잘 못 빼요. 그때 병원 가서 아버님 잡듯이 안전하게 잡고 치료받고 하면 돼요. 초롱이의 또 다른 문제점. 외부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와 공격성. 그리고 작은 틈만 보이면 열지 마라. 아, 열지 마라. 들어가 내가 내려 저기로 내려. 들어가 내가 내려 저기로 내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미처 막을 새도 없이 윗집 개들에게로 달려가 흥분하며 싸움이 붙는 건데요. 해결 방법 대체 뭘까요? 강아지들한테 육체적인 가해를 가하지 않고 가장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몸으로 하면 비껴가요. 왜냐면 털이 사이나 이걸로 가니까. 근데 큰 판을 가지고 하면 자기가 짖는 걸 멈추고 저 반대쪽으로 갈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거 가져와서 문과 반대쪽으로 미셔야 돼요. 이쪽으로. 네. 문과 반대쪽으로 멀어지게 밀어내 주시는 거를 반복해 보세요. 안전 울타리를 이용해 공격성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막아보세요. 가서 지금 해보세요. 낯선 사람이 대문에 접근하자 경계하는 초롱이. 울타리로 밀어내 봅니다. 들어와 보시겠어요? 아버님이 우리 손님의 보디가드가 돼야 돼요. 막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옆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반대쪽으로 밀어내면서 가세요. 울타리에 막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초롱이. 너무 안 흔드셔도 돼요. 딱 이럴 때 앉아, 기다려 이런 거 시켜보세요. 앉아. 앉아. 손 너무 내밀지 마세요. 긴장했을 거예요. 앉아. 저런 앉아.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앉아. 뒤돌아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물러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네. 물러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잘 막고 있으셔야 돼요. 네. 이게 지금 내가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앞으로 오거나 자꾸 피하려고 이걸 피해서 가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상황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고요. 막고 있는데 이렇게 뒤돌아갔다. 이건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초롱이가 갑자기 땅은 왜 살피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땅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딴짓하는 거죠. 네.
이게 기분 나쁜 표시는 내잖아요. 네, 서로 맞아요. 내가. 지금 뭐냐면 그동안 기분이 나빴을 때, 불안하고 무서울 때 안 참았어요. 네. 다 표현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기분이 나쁘고 누가 우리 영역에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고 기분이 나쁘고 하는데 아빠가 막잖아요. 내 리더가 막으니까 참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능력은 있는 애예요. 나가실 거예요, 이제. 잘 지켜주세요. 자, 이번엔 손님이 집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열릴 때 초롱이가 잘 참을 수 있을까요? 보호자가 막고 있자 초롱이도 꼼짝 않고 있습니다. 옳지, 이것도 칭찬 포인트. 옳지. 저런 기분 되게 나빠도 참네. 그래, 초롱아 잘했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보드를 갖고 딱 막았을 때 아,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느꼈고, 평소 땐 칭찬 많이 하고 잘한 것도 보상도 많이 받고 이러다가 한 번 안 돼 딱 이래버리면 아,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개들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처럼 명확하게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보여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중 장치를 마련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여기에 펜스를 잘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 안에 계속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펜스를 이 시멘트 주차장 공간과 잔디 공간으로 쳐준다면 네.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또 대문이 열리면 갑자기 탈출하는 초롱이의 특성상 이중문을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게다가 주변 이웃에서도 대부분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사고 예방에도 필요해 보입니다. 평소 초롱이 활동 반경에 맞춰 설치한 울타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낯선 손님이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님에게 시선이 돌아가는 초롱이. 평소처럼 문 앞으로 뛰어가는데요. 하지만 울타리에 막히자 멈춰섭니다. 짖지도 않고 가만히 보기만 하는데요. 마당으로 손님이 들어서자 고개를 돌려 보호자에게 향하는 초롱이. 그렇죠. 우리가 원한 반응이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차피 내가 갈 수 없고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공간이 돼버려요. 초롱이 같은 성격의 아이들은 공격적 공격성도 아니고 방어적 공격성이고 내 것만 지키는 애기 때문에 원래 내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자기 공간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만 막아놔도.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우리가 이런 펜스를 쳐놓는 거, 그리고 블로킹 보드 같은 걸로 문과 먼 쪽으로 밀어내주는 거.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문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100% 해결될 거예요. 어머님도 마음이 훨씬 놓이실 거고. 초롱아, 꾸준히 연습해서 천천히 변화할 너의 모습 기대할게. 내려. 솔루션 열흘 후. 좋아. 마당 울타리를 드나드는 훈련을 잘 따라 이젠 집 가까이 외부인이 와도 짖지 않는 초롱이. 또 보호자가 정성껏 만든 목 보호대 훈련 장치로 곧잘 머리를 넣는데요. 이제 자유롭게 목줄과 보호대를 하는 날도 머지않아 보이죠? 옳지. 초롱아, 앞으로도 파이팅!